종로 8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마요르카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경기이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마요르카 내에서 리그 10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리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2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그 2경기에서 모두 마요르카가 패배를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전에서 0대1 패배, 이번에 맞대결을 펼치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무리키 선수가 빠졌을 때 소시에다드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었던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리키 선수가 빠지는 것은 당연히 마요르카의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마요르카가 최전방에 무리키 선수가 빠졌을 때 이 백업 공격수인 앙헬 로드리게스 같은 자원들을 전방에 배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었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 최전방의 장신인 무리키 선수의 신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롱볼 위주로 공격을 전개했던 마요르카인데 이 무리키 선수가 없을 때는 보다 공격 형태가 템포와 패스가 빨라지면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소시에다드와의 리그 1차전 맞대결 당시에도 무리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마요르카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비교적 대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1월달 FA컵에서도 소시에다드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마요르카인데 당시에도 공교롭게도 무리키 선수가 빠졌었기 때문에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무리키 선수가 없었음에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소시에다드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두 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리키 선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나 고공 플레이를 구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각만큼 마요르카가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 홈에서 수비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12경기 9실점으로 라리가 홈경기 최소 실점 3등을 달리고 있는 마요르카라는 점에서 직전 AS 로마 원정에서도 경기는 주도하고 무득점 0대2 패배를 당한 최근에 떨어진 소시에다드의 골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 마요르카 특유의 홈경기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요르카가 현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골 결정력 난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무승부 고미가 당기는 매치인데 이 두 팀이 20번 맞대결을 펼쳐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매치업이고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패턴적으로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가 아니라 깜짝 마요르카의 승리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3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있었다는 점 역시 로마 원정 체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마요르카 원정이 꽤나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리키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마요르카 특유의 홈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최근에 주축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소시에다드의 공격력이라면 저득점 무승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그래도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 베티스와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를 4대1 완승으로 장식을 한 맨유이기 때문에 지난 리버풀전 0대7 대패의 충격을 어느 정도 씻어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셀레스 감독 대행이 과거 경질이 됐던 하센 히틀 감독 체제에서의 이 사우스햄튼 특유의 왕성한 압박 전술을 다시 플랜 A로 가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스햄튼이 특유의 전방 압박 스타일로 맨유 원정을 치르게 된다면 오히려 맨유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수비 뒷공간 역습으로 맨유가 재미를 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통계인데 맨유가 역습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베티스전에서 맨유의 주포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3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한 맨유이고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중앙 수비수인 살리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4경기째 결장이 됐었는데 지난 경기에 벤치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살리수라는 선수가 만약에 다시 선발로 복귀가 된다면 이 사우스햄튼의 살리수라는 수비수가 이 수비 스타일이 상대 공격수를 앞쪽에서부터 달라붙으면서 공을 일찍 끊어내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칫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이 되는 수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다소 유리한 경기, 특히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맨유가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었지만 후반 20분 이후에 교체 카드를 다수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체력 안배를 한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레시포드 선수를 후반 20분 만에 빼줌으로써 이번 사우스햄튼전을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한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튼 입장으로서는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2골 깜짝 활약을 펼쳐줬던 알카라스라는 미드필더가 현재 무릎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카라스가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까다로운 라르나카 원정을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웨스트햄이지만 확실히 체력적인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잉글랜드에서 키프로스까지 비행거리가 왕복이 6,000km 이상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아모리 웨스트햄이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다수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선수단의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 시즌 웨스트햄이 컨퍼런스 리그를 치르고 난 직후에 가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성적이 2승 1무 4패로 굉장히 기복이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말인즉슨 유럽 대항전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병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모처럼 라르나카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했고,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포르날스라는 선수는 유독 최근에 빌라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로 킬러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웨스트햄이 아스톤 빌라만 만나면 리그 10경기에서 7승 3무 무패 압도적인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 시즌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상승하는 웨스트햄이 또다시 천적 면모를 보여줄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 역시 이번에 천적 관계를 청산해 볼 만한 것이 아스톤 빌라라는 팀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인데, 웨스트햄이 올 시즌 유독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웨스트햄이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기대 득점값이 7.75골이나 되지만 실제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한 것이 4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의 골 결정력,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 빌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비록 직전 경기에서 연속골 행진을 마감을 했지만 골 감각이 여전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빌라에게도 충분히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올 시즌 아스톤 빌라가 유독 3연승 문턱에서 번번이 부러졌던 리그 패턴이 있고 올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에 기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세비야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홈 어드밴티지 랭킹인데 알메리아라는 팀이 홈바를 3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처참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기당 평균 승점이 홈에서는 1.69점이나 되는데 원정에서는 0.27점으로 급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이 알메리아가 0승 3무 8패로 라리가에서 원정 성적이 꼴등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무려 13실점을 당하고 있는 알메리아에 떨어져 있는 수비 집중력이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의 최대 강점이 바로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라리가에서 2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알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비야라는 팀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딱 3골밖에 없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2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원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메리아가 물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세비야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시즌 초반에 세비야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에서 3연패는 없었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최근에 라리가 홈 경기 성적이 괜찮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바를 받을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알메리아가 수비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로페테기 감독 시절부터 현 산파올리 감독 체제까지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세비야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2승 3무 2패, 특히나 무승부가 많으면서 기복이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번 경기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세비야의 미드필더 파페게라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벌써 마르세유에서 이적을 한 이후에 세비야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3개의 어시스트가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에게 기록을 한 3개의 도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게에 선수와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의 콤비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게에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엔네시리 선수의 득점력도 다소 주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엔네시리 선수가 5경기 2골로 다소 주춤을 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비야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에서 2승 3무 2패 무승부가 많았었다는 점과 이미 알메리아가 세비야와의 첫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었다는 점, 그리고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와 유독 호흡이 잘 맞았었던 파페게라는 미드필더가 결정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알메리아의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변픽으로는 무승부 정도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비야가 직전 페네르바체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특유의 홈빨 기세를 이어갔고, 엔네시리 선수가 침묵한 가운데서도 2골을 만들어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타르 월드컵 이전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던 이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와 측면의 알미론 같은 선수들이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좋았던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울버햄튼 역시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 어느 정도 공격력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최전방 공격수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양 팀이 최근에 7차례 맞대결을 펼쳐서 무승부가 1승 5무 1패로 많이 나왔었다는 점과 직접 맞대결에서도 뉴캐슬이 울버햄튼 원정에서 가까스로 극장골 무승부를 거둔 점을 고려한다면 또다시 뉴캐슬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였다가는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는 그림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미드필더 조엘린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것 역시 공격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과 함께 득점 순위가 공동 꼴찌인데,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최고 짠물 수비팀인 뉴캐슬의 수비를 뚫기에는 울버햄튼 역시 공격력이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브랜트포드와 함께 무승부가 11번으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바치고 가야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올 시즌 라리가에서 비슷한 고민거리가 경기를 지배하는 것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득점 통계인데, 비아레알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26.10골인데 22골에 그치고 있고, 세트피스 역시 기대 득점이 4.79골인데 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베티스라는 팀 역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23.77골인데 실제 17골이 그치고 있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 역시 5.65골인데 실제 득점은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최근 맞대결 양상이 5경기 2승 1무 2패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나왔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5대5 양상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는 두 팀인데 이 로테이션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쪽은 이 원정팀 베티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비아레알은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2승 2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베티스는 유로파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굉장히 유연하게 병행을 하고 있는 쪽은 바로 원정팀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재가 있는 것이 최근에 미드필더 로셀소라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이 로셀소라는 미드필더는 현재 비아레알을 이끌고 있는 이 세티엔 감독과 다름 아닌 과거의 베티스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전성기를 보냈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로셀소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로셀소 선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세티엔 비아레알 감독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베티스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까르발료 선수가 징계로 빠지면서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역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공백은 베티스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소하게 비아레알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베티스라는 팀이 이상하게 이렇게 원정에서 근소하게 불리한 구도 속에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는 경기가 올 시즌 꽤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베티스가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과 양팀 최근 10번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상성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빌바오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에 득점력이 시원치 않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최근에 4경기에서 1무 3패 부진 속에서 빌바오가 3경기가 무득점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역시 최근에 4경기 2승 2패 과정에서 4경기 3골에 그쳤는데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2경기에서 결장을 했었던 게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양팀의 희비가 갈리는 것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에서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는 이 산세트라는 미드필더 겸 공격 자원이 직전 경기 퇴장 징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부상 중이었던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이 라리가에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빠른 역습 공격에도 강점이 있다는 점인데 양팀이 압박 라인이 높은 곳에 비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역습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압박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지표는 압박 강도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압박에 의한 득점은 빌바오가 오히려 6골로
한 골인 바르셀로나보다 6배가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압박에 의한 득점 능력은 확실히 빌바오가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입장으로서는 호재가 있는 것이 최근에 맨유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한 것이 오히려 라리가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서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딱 2패를 당했었는데 그 2패가 모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치른 이후에 가졌던 리그 경기이고 그 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었던 점에서 유로파 리그를 오히려 탈락을 한 것은 체력적으로 바르셀로나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바오의 최근 골 결정력 부족 및 빌바오에서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산세트의 결장 여파,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유로파리그 탈락으로 인한 체력 비축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바르셀로나 사이드가 그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독 빌바오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6경기 3승 1무 2패로 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심심치 않게 잡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가 봄직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원의 중심을 잡아줬던 프랭키 더용이라는 미드필더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만 믿고 가기에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회차 3등적 중에 이어서 15회차는 더 높은 등수에 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